비트코인이 최근에 상승할 때 알트코인이 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알트코인은 오히려 누구나 발행을 하고 운이 좋으면 상장까지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랑 누가 어떤 비율로 더 많이 오르느냐,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재입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반영해서 제작을 해보겠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주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으로 구성이 되죠. 알트코인의 정의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알트코인도 이더리움이랑 그 나머지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른 후 이더리움이 오르고 다른 알트코인이 따라간다. 이 말이 코인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이 도는 말인데, 일단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관계는 명확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트코인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려운 게 아니라 비트코인 시가총액에서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으로 구성이 되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내려간다고 해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더 내려가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더 내려가려면 비트코인이 내려간 그 비율보다 알트코인이 내려간 비율이 더 커야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실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 물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덜 상승할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 수도 있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따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고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알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합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지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가 넘었던 구간이었거든요. 한 74%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4%를 찍은 이후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은 구간까지, 이때가 약 40% 정도 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알트코인은 더 많이 올랐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트코인이 2022년 11월 FTX 사태 이후 15K에서 126K까지 올랐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종의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앞서 비트코인 가격이 15K에서 126K까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했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는 점은 알트코인이 조금 덜 상승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보통 알트코인보다 변동폭이 작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이유는, 저도 시장에서 한 2022년부터 제대로 코인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니까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관점들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최근에 상승할 때 알트코인이 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알트코인은 오히려 누구나 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누구나 발행을 하고 운이 좋으면 상장까지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다? 이런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 내가 알트코인을 투자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승 추세 속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 선을 잠시 뚫었거든요. 이때가 작은 알트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갈 때, 당시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했죠. 이때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상승 추세선이 무너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선이 제가 색칠한 부분까지는
좀 유효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가 깨질 염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둘 다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때 많이 하락을 하죠. 분명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작은 알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지만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3년 이후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지점이 뚫린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도 물론 최고점을 갱신하기는 했지만 크게 하락하기도 하는 등 혼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랑 누가 어떤 비율로 더 많이 오르느냐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면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사이에는 선후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명제인 것 같거든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주봉으로 보면서 카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동 카운팅을 할 건데요.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생긴 임펄스 파동을 찾고 이거를 앞과 뒤에 있거나 이 모양이 보였다면 조건을 확인을 한 후에 뒤에 이렇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에서 일단 예쁜 임펄스 파동을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15K에서부터 126K 언저리까지 상승한 것도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이으면 이 지점이랑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파동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 앞선 파동들이랑의 관계도 생각을 했을 때 원투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3파인데 주황색을 보면 3-3파, or 3-3-4파가 진행 중이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여기서 하나 임펄스 파동을 찾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논리랑 비슷하게 이 부분이랑 겹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파동 카운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1파라고 보고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파동을 그을 수 있게 되고 앞에서 나온 움직임이랑 같이 보면 3-3- 그리고 노란색 파동을 보면 여기가 3-3-1파의 끝점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3000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3-2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이 126K이긴 하지만 그 고점이 깨질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3-3-4파 아니면 3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은 3-3-2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된다. 비트코인이 3-3-3파를 15K에서부터 126K까지 큰 상승을 하면서 거쳤는데 이더리움도 앞으로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하기라는 문장을 적었는데요. 정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살펴봤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분자, 분모 이런 것의 비율을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 수 있는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트로 보면서 상승 추세선을 2023년부터 최근의 상승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상승 추세선이 붕괴되는 지점을 알트장이다. 왜냐하면 그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왔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랐는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지려면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제가 알트장을 중간에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직접 분석을 해보시면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일관된 분석이 있는지, 상승 추세거나 하락 추세를 찾을 수 있는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정의에 입각해서 어떤 성질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정의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승 추세선을 하나 그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분명 알트코인의 개수가 많아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 때 보통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할 때 이건 확실히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더리움이랑 다른 알트코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만들어지고 상장이 되는데 비트코인이 오를 때 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과연 알트코인에서 우리가 투자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맞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필기한 자료는 오픈 채팅방 속 공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다운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